그곳엔 바다가 없습니다. 내륙 가장 깊은 곳, 면적의 8알이 험한 산이고 강과 고갯길이 서로 엉킬 듯 구불구불 이어진 땅. 하지만 한적한 여행을 기대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바람을 가르며 내달리다 훌쩍 창공으로 뛰어들 수 있는 흥분의 여행지. 익스트림 단양입니다. I could feel the sweat inside my palms. Play with me like cats and a string. You don't understand the pain it brings. 한강을 거슬러 차를 몰았습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발원한 남한강은 팔당에서 북한강과 만나기 전 이곳 충북 단양을 지납니다. 강은 늘 시간을 따라 다양한 이야기를 안고 흐르는 법이죠. 남한강에서 만난 첫 번째 이야기는 푸른 담수에 몸을 담근 새 봉우리, 도담삼봉입니다. 오랜 세월 강물이 석회암을 녹여내 만들어낸 이 천연의 예술 작품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어려 있을까요? 사람들은 늘 강변을 따라 길을 만듭니다. 강 자체가 훌륭한 운송로이기도 하지만 그 강 따라 이어진 풍경이 그만큼 예쁘기 때문이죠. 이쁘네요. 물하고 산하고 저 돌섬하고 도담삼봉하고 해하고. 아니 저 오리들은 물이 춥지도 않나? 저렇게 잘 떠있네. 완전 자연 그 상태로의 도담삼봉을 옛날 사람들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더 이뻤을 것 같긴 하네. 그러니까 옛날 막 어르신들 막 정도전 어르신도 이게 보니까 너무 이뻐갖고 막 태계 이황 선생님도 너무 이뻐갖고 막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 도담삼봉. 남한강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는 도담삼봉. 조선 개국공신 정도전은 이 새 봉우리의 미모를 사랑해 스스로 호를 삼봉이라 짓고 꽤 그럴듯한 전설에도 등장합니다. 저게 정선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바위다. 태풍 때. 그러니까 이쪽 지역 사람들한테 세금 내라. 저 아름다운 걸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아까 정도전 선생님이 그랬대요. 아니 원래 우리가 갖고 싶었던 거 아니고 뭐 지금 갖고 싶지도 않으니까 가져가세요. 도로 가져가쇼. 그러니까 그냥 쓰세요. 그 세금 안 냈대요. 도담삼봉을 뒤로 한 유람선은 강물이 바위를 깎아낸 카르스트 지대를 거슬러 올라 마고할미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성문을 지납니다. 그야말로 전설 따라 흘러가는 환상의 뱃놀이죠. 따뜻해. 해가 지니까 따뜻해. 이곳에서 유람선을 타보니 확실히 한강 유람선을 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한강 특유의 원시적 자연미를 만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을 따라 이어지는 전설과 미담 덕분에 바위섬 하나, 숲풀 한 곳 허투루 보이는 곳이 없었습니다. 저기에 원시인들이 살았던 굴이 있대요. 예전에 원시인들이. 야 이건 그림이다 진짜. 애들이 참 이쁘다. 정도전과 이황, 김정희와 김홍도가 사랑했던 절경. 사람들은 이곳을 단양강이라 부릅니다. 이쪽으로는 산들이 쫙 있고 아까 저 도담삼봉도 앞면 말고 뒷모습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쪽에 아까 지나갔던 그 마을들이 이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단양강을 끼고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저 마을 사람들의 이런 뭐 그림들도 이쁘고. 직접 와보시면 알겠지만 단양강은 절대 유람선 한번 타보고 만족할 풍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엔 강물 따라 천천히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한강변이야 공원들이 이어져 접근성이 좋지만 대개의 강들은 높은 산이나 갈대숲을 끼고 흘러서 사람이 걷기엔 험한 곳이 많습니다. 단양강 잔도길은 이름 그대로 단양강변을 따라 깎아지는 절벽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길입니다. 여기 음악을 이쁘게 틀어주니까 더 좋네요. 강 따라 걷는 산책로는 많지만 강물 위로 걷는 산책로는 흔치 않겠죠. 말하자면 단양강 잔도길은 강과 가장 가까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단양강을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바로 옆에서. 무엇이든 가까이에서 자세히 볼수록 진짜 아름다움이 보이는 법이죠. 남한강처럼 크고 깊은 강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 훨씬 밝은 빛과 깊은 색을 드러냅니다. 강물이 잔잔하니까 조금 마음이 이렇게 차분하게 좀 가라앉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햇살에 비치는 강의 이 모습들도 참 이쁘고 물결도 잔잔하니 이쁘고 단양까지 와가지고 이 단양강이 항상 어딜 가든 보이더라고요. 산에 가도 보이고 이 단양강을 근데 한번 봐야겠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와서 가까이에서 보니까 이 절벽을 따라서 이렇게 산책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기암괴석들이 이렇게 툭툭 불쑥 나왔다 들어 하는 모습들도 재밌고. 좋은 여행지가 갖춰야 할 최신 트렌드. 바로 한 가지 풍경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이거지. 단양강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강바람을 가르며 질주하는 이 기분. 직접 타보시기 전엔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가자! 이 호 자체도 너무 이쁜데 거기에 정말로 이렇게 가장 상징적인 느낌의 이 바위섬, 도담산봉, 요람선도 좀 탈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많이 오나 봐요. 유람선과 잔도길과 스쿠터에 이어 단양강을 즐기는 또 한 가지 방법. 바로 모터보트입니다. 잔잔한 강물 따라 여유 있게 풍경을 즐기며 흘러갈 줄 알았는데 저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 보트 탄다 그래가지고 그냥 잔잔하게 경치 구경해주는 보트일 줄 알았죠. 그렇게 잡아제끼는 보트를 탈 줄은 난 몰랐지. 야, 개 재밌어! 수면 위를 스치듯 날아가는 단양강 모터보트는 단양팔경의 제1경인 도담산봉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초강력 맞바람 속에서 제정신을 차릴 수 있다면 말이죠. 처음 예상했던 유유자적한 뱃놀이는 아니지만 왠지 넓고 긴 단양강의 매력을 제대로 즐긴 기분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지금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즐거운 표정입니다. 진짜 좋았어. 아 근데 추운 걸 좀 잠시 잊었어요. 조종사님이 재밌게 태워주셔가지고
추운 것도 잠시 있고 그냥 막 신나가지고 소리만 지르고. 단양강 즐기기 끝판왕 모터보트 강력 추천합니다. 혼자 드라이브 여행하며 알게 된 사실. 우리나라에는 산도 많지만 산마다 아름다운 고갯길도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해발 540m 가을이 깊어질수록 더 예뻐지는 길. 만추의 절경 보발제입니다. 보발제는 원래 구인사까지 올라가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소백산자락을 뱀처럼 감고 올라간 이 길이 울긋불긋 단풍이 들 때면 넋이 나갈 만큼 예쁘다니 내년 가을에는 꼭 다시 와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전설 중에는 믿기 어렵지만 믿고 싶거나 믿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평강공주와 온달장군의 이야기, 그렇죠. 이 납작한 돌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았네. 어디 보자. 온달산성. 이 강물이 흐르고 있는 이 단양강에 딱 이 온달산성을 딱 지어가지고 여기서 외세의 침을 막았는데, 근데 다른 산성에 비해서 여기는 더 이렇게 요새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약간 신비스러운. 온달장군은 실존 인물이지만 그가 최후를 맞이한 아단성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삼국사기에 따르면 아단이라는 지명을 사용했던 곳은 이곳 단양 영춘이 유일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강유역의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싸웠던 곳인 만큼 이 성을 축조한 사람이 온달장군이었으리라 추측하며 오늘날까지 온달산성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어떤 성을 쌓는데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 돌을 쌓거나 흙을 쌓는 건데, 단순하면서도 튼튼한 게 최고라고. 과연 그게 또 뭐 미학적으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단순하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움을 볼 수 있으니까. 이 언덕의 경사에 따라 이렇게 싹 굴곡도 있고 약간 이렇게 곡선도 있고. 사랑하는 평강에게 돌아가지 못한 온달의 최후 격전지. 어쩜 이 오래된 산성이 더 아름답고 슬퍼 보이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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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세상에 이야기가 없는 고장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이야기를 활용하는 방법이겠죠. 그런 면에서 단양은 좋은 모범을 보여줍니다.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를 담은 온달국민관광지. 고구려의 도성을 웅장하고 세밀하게 재현한 이곳은 각종 사극 촬영지로도 유명세를 얻고 있습니다. 잘 만들었다. 이게 사실 문화재가 아니고 세트장인데. 야, 진짜 무슨 어디 경복궁 같은 데 들어온 것 같다. 원래 여기 문화재였던 것처럼. 근데 저는 사극을 찍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진짜 옛날 사극 분위기의 세트장에서 연기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촬영지 안을 걷다 보니
다양한 사극 캐릭터들이 떠오르며 당장이라도 배역을 맡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는 다 해보고 싶어요. 왕부터 머슴까지 모든 역할만 좋으면 머슴도 좋고 뭐 왕도 좋고 장군도 좋고 아니 뭐 기방에서 맨날 술 먹고 노는 허랑방탕한 양반도 좋고. 만약 저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목청 가다듬고 크게 호령할 수 있는 역할이 탐나긴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밖에 아무도 없느냐? 여기 이런데 오니까 진짜 사극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 사극을 오래 하면은 이렇게 왕 역할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막 100 몇 회차씩 막 사극 찍고 있으면 진짜 왕이 된 거라고 착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래갖고 촬영 끝나고 쉬는 시간에 밥 먹으러 가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앉아있는 경우가 많대요. 이러고 있다 아 맞다 나 아니지 하고 다시 하고. 근데 그거 저 이해하거든요. 저도 어떤 이렇게 고위직을 연기하다 보면은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왜 저래? 막 이렇게 막 정리하고 싶고 조용히 시키고 통제하고 싶고 막. 온달국민 관광지는 기존 문화가 융성했던 삼국시대의 주택과 거리를 잘 재현한 덕분에 조선시대의 주거를 재현한 일반 한옥과는 또 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금붕어들이 따라온다. 사람들이 먹이를 많이 줬나 봐. 이렇게 옛날 양반댁 가문의 이렇게 뒷마당에 조용하게 이렇게 연못도 흐르고 여기에 그 동그란 정자 같은데 이렇게 소나무 두 개 탁 피고 있고. 잘 꾸며진 촬영지는 좋은 컨텐츠를 생산하기도 하지만 관객과 시청자를 사랑하는 드라마의 명장면 속으로 직접 초대하는 매력이 있어 관광지가 되기도 합니다. 사극 촬영하면은 꼭 이런 데서 이런 주막신들이 한 번씩 나와야 되잖아요. 사실 이 터도 이렇게는 앉아있지 촬영장에서 이렇게 하면은 보조 출연자분들 한 몇백 명씩 지나다니고 배우분들 여기 오시고 추운 날에 스태프들 막 입고 막 연기해야 되고 NG 나면 다시 하고 그러면 그거 한 씬 찍기 위해서 또 하루 종일 기다리는 시간. 여기 뭐 대기 공간이 어디 있어요. 아 여기서 얼마나 많은 역사의 이 작품들과 선배님들이 많은 고생을 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어디 뭐 경복궁, 덕수궁, 운영궁 뭐 이런 궁이 아니라 여기 단양에 있는 아예 촬영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세트장이니까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단양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아가는 곳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햇살이 휘어지고 구름이 숨어드는 소백산맥. 산 뒤에 산이 겹치고 그 사이로 강물이 휘감아 도는 신비의 땅. 단양이 품은 산과 강과 들에 가을비가 내리는 아침. 오늘 여행은 호젓한 강변에서 우중 산책으로 시작합니다. 저 엄청 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춥지는 않고. 근데 공기도 엄청 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차지도 않고. 구름인지 물안개인지 아주 산을 그냥 걸치고. 산이 추운가 봐 구름을 목도리처럼 걸치고 있어. 비가 내려 더욱 쌀쌀한 늦가을 아침. 굳이 우산까지 받쳐들고 산책에 나선 이유는 제가 지금 여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비 오는 날 아침이라 좀 처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처지는 날에는 또 사람이 사람한테 주는 에너지로 또 가는 것도 있거든요. 서울이었었으면 더 우울했을 텐데.
평일 아침 출근해야 되는데 비가 온다. 피곤하다. 잠 못 잤다 이러면은 서울에서 얼마나 피곤해요 벌써. 여기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한다 말이야. 근데 나는 평일 아침에 이렇게 조용한 데서 단양강을 보면서 조용히 걷고 있네. 빗소리가 잦아드니 어느새 물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저는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미끼예요. 누워. 민호우라고 하죠. 민호우 원래는. 예. 그래도 그걸 물고기가 물어요? 물어요. 뭐 꺽지나 쏘가리 같은 것들. 오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물이 좀 차가워져가지고 연기하다가 이제 심심하고 할 건 없고 막 답답하고 이럴 때 이제 맨날 운동만 했는데 친구가 우리 낚시 나가자. 낚시하는 친구 있었거든요. 친구 따라간 거죠. 그 녀석 때문에 입문해가지고 다 사고 맞들려갖고 맨날 나가고. 아 오랜만이다. 우리 오랜만이다. 남한강 상류 늪실마을 앞 물살이 얕고 빠르게 흐르는 이곳 장대여울은 원래 견지 낚시꾼들이 자주 찾는 곳인데요. 저는 오늘 제 주종목인 플라잉 낚시로 도전해봤습니다. 제가 하는 이 낚시는 이렇게 장비를 입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물에서 계속 던지고 감으면서 이 미끼로 물고기 연기를 해줘요. 감으면서 먹어 물면은 그때 탁 낚아줘요. 낚시가 물고기 잡으면은 정말 감사한 거고 못 잡으면 못 잡았다라고 생각해요. 낚시하면서 물고기 여전하면은 괴로워요. 낚시꾼들마다 강이나 바다를 찾는 목적은 다양하겠죠. 분명한 건 고기만 잡기 위해 낚싯대를 챙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란 사실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을 때 와도 착 가라앉게 침착하게 만들어주고 기분이 안 좋게 마이너스일 때 힘들 때 와도 그걸 싹 잊어버리게 해서 그냥 0으로 만드는 사람의 감정 상태를 그냥 0으로 딱 만들어버리는 그 힘이 있더라고요.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어느덧 이번 단양 여행도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여유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모처럼 여행이니 뭔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전반부와는 여행의 분위기도 바꿔봐야겠죠. 단양에서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우선 단양의 새로운 명물 만천하 스카이워크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타면은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저기 반대편이요? 저기 갔다가 환승을 해서 한 번 더 내려가면 추천하고 아, 이렇게 두 번 타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우와. 1+1 아, 코스 두 코스를 연속으로 타는구나. 얼마나 좋아요. 환승하는구나, 그거를 환승. 보여주고. 자, 이쪽 발을 싹 들어보세요. 여기 잡아보세요. 그대로 축 앉아보세요. 그렇지. 어이, 무게 많이 나가네. 잠시만요. 왜요? 이제 가는 거예요? 발 쭉 펴봐요. 손을 위에 잡으세요. 옆에 보셔야지. 우와, 잠깐만. 이거 뭐야? 다 큰 어른이 웬 호들갑이냐 하실지도 모르지만
지상 120m에서 외주를 타고 시속 50km로 질주하는 기분은 다시 떠올리기만 해도 온몸이 짜릿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리만 지르다가 도착한 환승장. 엄청 빨리 내려왔네. 우리 저기서 왔는데. 와. 순식간이죠. 근데 오늘 별로 안 추워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햇살도 좋고. 이제 절반 왔을 뿐입니다. 만천하 스카이워크는 만학천봉에서 출발해 이곳 환승장을 거쳐 다시 지상까지 총 2번의 코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하늘을 걷는, 아니 날아가는 기분인데요. 막상 지상에 도착하면 아쉬울 만큼 최고의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금방 오다니. 와.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시원하다. 아, 근데 정신없이 내려온다. 진짜 순식간에. 좀 무섭다 하다가 중간부터 기계 딱 날아가면서 경치가 쫙 펼쳐지는데 바람이 시원하지. 하늘 잘 보이지. 밑에 쫙 깔려있는 이 단양 호수랑 산이랑 이 밑에 이 이 스카이워크가 다 보이니까 진짜 스카이워크네요. 아, 하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간 거예요. 마이클 조던만 에어워크 한 거 아니야? 우리도 스카이워크 한 거죠.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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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 단양에서 즐길 수 있는 짜릿하고 해방감 넘치는 특별 비행. 이번엔 그 2번째 방법입니다. 손 한번 위로 올려주시고 네. 도착하실 때까지 그냥 밀고만 계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팬데믹 기간에도 매년 수만 명이 찾아와 즐겼다는 언택트 익사이팅 관광 알파인 코스터. 우와. 우와. 이렇게 높이 올라간다고? 아니 경사가 꽤 높아요. 오, 경사가 너무 높아. 경사가. 시속 50km까지 나가요. 사실 인간이 이렇게 오픈돼 있는 공간에서 50km로 달린다는 거는 체감 속도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빨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정상이거든요. 얼마나 저렇게 내려가는지. 와우! 가보겠습니다. 너무 높이 올라온다고 겁먹었던 이유는 바로 올라온 만큼 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려갑니다. 멈추지 말래요. 벌써 무서운데 멈추지 말래. 우와! 우와! 멈추지 말라는 게 말이 돼? 멈추지 말래. 이렇게 소리만 지르는 걸까요? 여러분도 한번 타보시면 제 심정 아시게 될 겁니다. 네, 만세. 네, 만세 해보시고요. 아니 시작부터 빠른데 계속 멈추지 말라는데. 와, 깜짝 놀랐잖아요. 기대 이상해. 아, 이렇게 빡세다고 말을 해줘야지. 말도 안 하고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이 체감 속도가 거의 100k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면은 이거 타고 언덕 올라갈 때 경사가 거의 이 정도 경사 올라가거든요. 여기를 한 번도 안 쉬고 브레이크 없이 그냥 계속 내려오는 거니까. 특히 이렇게 커브가 많아요. 옆으로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이거 날아갈 것 같은데 근데 안 날아가는구나. 약간 그게 아슬아슬한 게 재밌어. 이거 날아갈 것 같은데 안 날아가고 계속 가네. 이게 사람을 짜릿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이 예쁜 곳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단양에선 그 예쁜 하늘을 그냥 바라보기만 할 뿐 아니라 훌쩍 뛰어들어 훨훨 날아가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전국 비행 여행객들의 성지, 단양에서 즐기는 세 번째 하늘 여행. 여러분, 혹시 짐작하시겠습니까? 단양이 패러글라이딩의 성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지인들도 단양을 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갖고 왜? 뭐 촬영 가? 뭐 일하러 가는데 패러글라이딩 타러 간다고. 우와, 씨 부럽다. 와, 짱이다. 막 이랬었거든요. 살면서 꼭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패러글라이딩, 번지 점프, 뭐 이런 것들 엄청 기대돼요. 엄청난 기대, 그리고 만만치 않은 두려움. 첫 패러글라이딩에 나서는 솔직한 기분이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타러 가니까. 긴장돼. 엄청 높네 여기. 패러글라이딩의 성지로 알려진 단양에는 총 3곳의 활공장이 운영 중입니다. 높은 산들이 둘러선 분지 형태이며 1년 내내 안정적인 기후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덕분인데요. 오늘 저도 이 하늘에서 첫 번째 도전에 나서 보겠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들었어요. 네, 좀 아쉬워요. 여기에 동의 이곳에선 저 같은 무경험자도 몇 가지 과정만 거치면 곧바로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다. 좋은데요? 괜찮으세요? 네. 전혀 안 추울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아까 동영상 작성하셔서 제일 중요한 건 뛰셔야 돼요. 네. 뛰셔야 되는데 무섭다고 절대 주저앉으시면 안 되고요. 네. 잘 달려야 되니까 신발끈 꽉 묶어야겠다. 아무리 신발끈 단단히 묶었다지만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 허공으로 뛰어내려야 한다니 과연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막 떨리고 그러진 않아요? 떨려요. 놀이기구 타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랑 어떤 느낌이 다를까 진짜 궁금해요. 지금이 가장 떨릴 때예요. 지금 이렇게 보는 것도 멋진데 완전 더 달라지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타는 것도 뒤에서 태워주시는 거니까 긴장되는데 그 남자분들 막 특전사 가고 군대 가시면 낙하산 하잖아요. 비행기에서. 예. 그건 더 떨릴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자기 발로 뛰어야 되잖아요. 저도 번지 점프 하러 올라갔다가 네. 포기하고 내려왔어요. 아 진짜요? 아 강사님! 아 강사님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하기 전에. 그거 진짜 무섭더라고요. 아 강사님. 이거는 비행하면서 올라가는 거라 느낌이 틀려요. 그리고 제가 제일 높이 올라간 게 한 3,300m. 저희는 보통 몇 미터 높이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미터라기보다 그냥 쭉 활강하는 정도. 잠시 후 기다리던 맞바람이 불어오며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이름이 뭡니까? 예, 김남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단양의 파일럿 김동만입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그럼 잠시 날고 오겠습니다.
정말 제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무려 30여 년 만에 처음 바람의 힘만으로 중력을 이겨낸 감격의 순간입니다. 비행기 없이 하늘에 떠 있는 것만으로도 황홀한데 이렇게 멋진 동작까지 연출하다니 하늘의 제왕 독수리가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날았던 사나이 김남희가 돌아왔습니다. 너무 아쉬워. 벌써 끝났어. 짧았지만 비행 소감. 잠시만요. 정신 좀 차리고. 자, 손 한번 드시고. 자, 비행 재밌으셨어요? 최고였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자, 첫 비행 축하드리고요. 즐거운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하이파이브. 이 인간이 하늘을 나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진짜 와. 정말로 딱 뛰는데 뭔가 이 찬바람이 쫙 들어오면서 사람이 공중에 딱 뜨는 순간 이게 무슨 기분이지? 설명이 안 되는데. 야, 일단은 경치도 너무 아름답긴 한데 경치를 느끼기 전에 제가 느끼는 공중에 떠 있는 이 기분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의외로 우리 놀이기구 타는 것보다 훨씬 편하네요. 훨씬 안정적이고 훨씬 편하네요. 그냥 편안하게 운전해 주시는 대로 그냥 느끼면 되니까 뭐랄까 하늘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느낌? 마치 소파를 앉아서 TV 보는데 하늘에서 보는 느낌? 우리 파일럿 같아. 비행을 마친 파일럿 같습니다. 최근에 탑건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약간 그런 느낌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주변에 그 앞담화랑 그리고 간혹 가다가 발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도 있고 신발이 벗겨지는 사람도 오기도 하고 그래. 이제 그래도 계속 달려야죠. 근데 이제 처음에 딱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발이 안 나가는 거예요. 네. 더 힘줘서 열심히 달려야 되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날개가 내 머리 위에 올라오기까지가 이게 못 달려요. 그리고 올라오면 그때부터 속도가 이제 나기 시작하죠.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주저요. 그런 거거든요. 다시 돌아온 활공장. 한번 하늘에 다녀와서인지 기분은 한층 우쭐해졌습니다. 그리고 늘 보던 창공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치가 발 아래 펼쳐지는 느낌, 딱 가슴에 다 닿았잖아요. 아니 중간에 강사님이 그래도 기분 좋게 해주시겠다고 살짝 이렇게 커브를 틀어주시니까 네. 진짜 저 네. 이게 뭔가 이렇게 보던 시야가 이렇게 보는 게 와, 기분 최고였어요. 그 놀이기구 타는 느낌하고는 많이 틀리죠. 달라요. 네. 그 다른 쾌감이 있어요. 네, 그죠.
왜냐면은 놀이기구는 어쨌든 정해진 코스로 내가 이걸 즐긴다는 게 정해져 있는데 얘는 내가 정말 이렇게 가는데 하늘에 떠 있는 게 너무 야 내가 계속 하늘에 떠 있네 이게. 아까 그게 우리가 2바퀴 돌았잖아요. 그랬어요? 네. 그랬군요. 예, 약간 뭔가 이렇게 싹 오는 네. 느낌이 있더라고요. 짜릿한 느낌도 이렇게 있고. 언덕 확 내려올 때 네. 이렇게 아. 우웅 하는 느낌이 이제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좋으시면 이제 배우셔야 됩니다. 아까 진짜 그거 딱 느꼈는데 벌써 끝났어 이렇게 아. 돼갖고 오늘 제 첫 패러글라이딩의 경험을 강사님 덕분에 즐거우셨다니 감사합니다. 살다 이런 경험 처음 해봤습니다. 네, 다음에 한 봄이나 또 시간 되시면 가족분들하고 친구분들 한번 놀러 오세요. 더 알겠습니다.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 또 있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운 여행 네. 되시고요. 네. 또 네, 조심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 만세 한번 해세요. 오케이. 오케이. 날씨 좋은 날 다시 와야겠어요. 그러면은 비행 시간을 한참 더 많이 할 수 있는. 하늘은 한번 날아본 사람이라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마력의 공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분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 네, 정말 재밌다.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 인간이 별거 아니구나. 하늘에 떠서 높은 데서 보니까 이 대자연 앞에 인간은 정말 별거 아니구나. 근데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아웅다웅 사는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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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 이날 저에겐 패러글라이딩처럼 하늘 위에 붕 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약속 한번 아 그럼요. 네. 진짜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정말 좋아해 주시는 팬과의 만남. 이보다 더 기분 좋은 비행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제가 옆으로 가서 찍어드릴게요. 네, 이리 오세요. 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반겨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선물까지 안겨주셨습니다. 배우님, 그 크리스마스 상자 열어봐주세요. 언제부턴가 크리스마스 선물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 근데 조금씩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도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거는 다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예기치 못한 선물. 가장 감동적인 선물은 정성 어린 손편지. 진짜 무엇보다 잘생기셨어의 그 클로즈업 많이 해주세요. 따뜻한 사랑으로 하늘만큼 부푼 가슴을 안고 마지막 여정에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밤이면 더 예쁘게 빛난다는 단양의 보석.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1차선에 알록달록 조명까지 설치됐습니다. 이 범상치 않은 터널은 원래 일제강점기의 자원수탈을 위해 건설된 철도 터널이었습니다. 버려진 유물의 화려한 부활. 단양에서 밤을 맞이하는 여행객이라면 꼭 한번 가봐야 할 아름답고 의미심장한 명소입니다. 방문객의 넋을 빼앗는 LED 조명 예술. 언뜻 대도시의 테마파크처럼 보이는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건설됐다가 오랜 기간 인적 없이 방치됐던 터널을 현대적 관광 명소로 재활용한 공간입니다. 어두워서 더 아름다운 LED 조형물도 일품이지만 조명의 색과 주제에 맞춘 음악까지 흐르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면 우리 한국 기업의 기술로 만든 LED 천장쇼가 유명한데요.
이곳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입체적인 천장쇼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사한 빛의 파사드에 들어서니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음악과 조명으로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클럽이 따로 있습니까? 음악과 조명이 있고 거기에 흥만 더하면 어디든 클럽이죠. 터널 밖으로 나와도 빛의 마술은 계속됩니다. 5만여 개의 LED 전구로 꾸며진 비밀의 정원. 이 조명빛에 빛에 오는 또 분위기가 또 달라서 야밤에 이렇게 산책하러 오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밤에 이렇게 숲속에서 산책할 겸 조명 분위기도 좀 느껴가면서 연인들끼리 아마 데이트 오기에는 참 좋을 것 같다. 강과 산과 하늘과 터널, 그야말로 구석구석 즐겼던 단양 여행. 저의 감상은 단양은 레포츠의 지역이다. 가만히 경치를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자연을 즐기는 그런 여행을 하다가 이번 단양에서는 자연도 즐겼지만 오히려 이렇게 내 몸이 익사이팅하게 놀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 역사의 모든 시대를 이야기로 계승하고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곳. 누구나 창공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익스트림 단양입니다.